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지기입니다. 11월 11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축제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1년에 몇 번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지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요, 환율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해가지고 58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1319원인데, 엊그저께만 해도 1500원 육박을 했었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이제 고민을 다 떨어낸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장도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환율에 먼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외국 애들 달러 원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샀으면요, 환율에서 한 5%, 주식으로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하루에 수익을 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지표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3.37%, 2483포인트입니다. 2500 가까이 왔죠. 코스닥이 3.3%, 똑같이 올랐어요. 거래소하고 73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목이 보통 평균 한 3%에서 5% 정도씩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볼게요.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장은 많이 올랐었지만 시장 볼륨은 굉장히 적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거래소가 13조 7천억입니다. 요 정도면 뭐 강세장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힘이 많이 보강이 된 그런 시장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하루 일시적일지 좀 앞으로 지속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7조 3천억인데요. 평소에 비교했을 때 한 2, 3조 정도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워가 많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요때가 8월 중순쯤에 2500 중간 넘어서는 그 지수였습니다. 그랬다가 금년 이제 9월 30일 날 2134까지 갔다가요,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이루고 지금 이제 몇입니까? 오늘 2483이니까요. 얼마가 오른 겁니까? 거의 한 380포인트,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점까지는 아직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거의 고점, 앞에 고점에 거의 육박에 있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요 앞에 고점까지는 일단 가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조금 저항은 받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거래가 좀 수반이 되면서 기관이나 개인들 이렇게 좀 같이 가담해 주면서 시장이 좀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끝났고 다음 주 초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으로 이제 항상 제가 보여드렸죠. 요 주봉, 이 추세선 상단, 여기에 2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요거를 뚫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눈에 확 띕니다.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이 추세선 상단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지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바닥은 이제 완전히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다음 주까지도 좀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좀 믿음이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프는 굉장히 모양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월봉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 하단, 이게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10년 동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가격만 되면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에 띄죠. 이게 양봉 두 개가 길쭉하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번엔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찍어준 거 아닌가. 뭐 환율이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증시에 굉장히 좋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 그 지표만 보면요.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시장 수급도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기록적이고 특이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코스닥에서 5천억을 팔았습니다. 합치면 2조 2천억 가량 됩니다. 아마 이것도 기록적인 그 숫자 같아요. 개인들이 원 없이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동안에 못 팔아서 끙끙 앓던 분들 이익이 났건 손해가 났건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매도들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조 2천억이면 아마 연중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기록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외국 애들이 한 9천억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이 1조 3천억 정도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이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기관이 가담하는 경우는 강세장에서 대체로 외국 애들이 먼저 바람을 잡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는데 기관이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는 그 타임이요. 대체로 7분 응선 정도에서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끌어안고 상투권에서 고생을 하고 또 손절매하고 그러는데요. 그걸로만 보면 지금 시장은 한 7분이나 8분 응선까지는 온 거 아닌가. 외국 애들이 지금 올려놓은 시장인데요. 이제 와서 이제 기관들이 강하게 붙는데 원래는 개인들도 요쯤에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이따 제가 고객의 탁금 보여드리겠지만 개인들 돈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들만 이렇게 최근에 한 5일간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기관들은 계속 팔기만 했었는데요. 최근 5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기관들은 대체로 7분 응선 정도에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번 시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짐작할 때 아마 그 수급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47조 5천억인데요.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렇죠.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틀 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큰 흐름은 아직도 개인들 돈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들어오고 있지 않다. 예전 그 경험으로 보면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한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고객 예탁금이 후행성으로 시장을 좀 늦게 돈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번에 워낙 혼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금은 큰 변화 없이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펀드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했을 때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그죠? 아마 이 바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펀드에서도 조금 수익이 낮지 않나. 요게 이제 기관 매수 우위 최근에 한 5일간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쪽 펀드 쪽으로 고객들 돈이 들어오는 것하고 기관 매수하고는 직접 연관이 돼 있죠.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은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 좋다. 다만 개인들 그 자금은 아직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아직도 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아침에 아마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 보고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전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우가 3.7%,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왔죠. 안 그래도 다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7.3%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생각보다 7.7%로 나왔습니다. 10월달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요. 이제 요게 기폭제가 돼서 어제 그 기술주들, 성장주들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나스닥이 7.3% 오른 거는 아마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빠지기도 많이 빠졌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쨌든 기술주, 성장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7.7%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금리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베이비 스텝 정도 밟아주지 않겠나, 그렇게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 측면에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어제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P 500도 5.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 반도체 주식이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니케이 일본 시장도 2.9%, 대만이 3.7%, 상해 1.8%, 항생, 홍콩 지수입니다. 홍콩은 아무래도 본토하고는 좀 달리 서방에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6.8% 올라줬습니다. 대단하죠? 심천도 1.5%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등장이었다. 아주 뜻밖의 대단한 그런 시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식 안 오른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했던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있죠. 특히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야무지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 기술주, 성장주 쪽 그동안에 그 소외됐던 이런 주식들이 오늘 반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한가 말았는데요. 상한가 약간 무너졌다가 다시 종가에서 이렇게 상한가 붙여놨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죠. 카카오페이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아는 분도 이거 굉장히 큰 금액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 고민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오늘 그 전체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개별 그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차 사업을 완수했다 이런 뉴스가 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엔트그룹 여기하고 그 제휴를 맺는다. 그러니까 결제 마케팅 솔루션인 알리페이 플러스라는 요건데요. 그래서 엔트그룹하고 제휴를 한다. 아무튼 대단한 거죠. 중국 이 엔트그룹하고 제휴를 했다는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카카오페이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주봉으로만 이렇게 봐도 24만 원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쳐서 59,000원이니까요. 몇 배가 빠진 겁니까? 그래서 가지신 분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마 조금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지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 전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고생을 많이 했었죠. 저번에 사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가지신 분들이 오늘 조금 기분이 좀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이제 바닥 찍고 나서는 이제 저점을 이렇게 다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최악의 경우를 이번에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서둘러서 팔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그 내부에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신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오늘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추세가 이제는 바닥에서 조금 탈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하이브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주주들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BTS 이제 군대 간다는 그거가 그래도 가장 컸던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요 오늘 11% 올라줬습니다. 이제 성장주 어찌 보면 대표 종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가로 보면 한 3배 넘게 빠졌죠. 한 1년 동안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인데요. 오늘 이제 그 방시혁 의장이 머니투데이에다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가 눈여겨서 볼만한 대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이브는
로켓 같은 회사다. 그러니까 오를 때도 로켓 쏘아 올린 것 같이 이렇게 성장이 빨랐지만 또 이렇게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하락폭이 컸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이브는 앞으로도 성장성 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앞선 주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업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엔터 이쪽은 글로벌 상대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이고요.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쪽 한류의 핵심 그 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하이브는 또 한편의 그 삼성전자다 이렇게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성장성이 최근에 금리 문제라든가 또는 그 BTS 문제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로 보면 많이 빠져 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 말에 42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14만 원이니까요. 한 3배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요거를 지금 사는 가격으로서는 아주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이브는 지금 이제 나온 얘기로는 BTS는 2025년이면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내년에도 만 6개의 그룹이 새로 탄생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기존 그 그룹들도 BTS를 대체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육박해 가고 있다. 서서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공연 수입만 있는 것 같아도 뭐 콘텐츠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상품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그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BTS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력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방금 카카오 그룹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도 이번 기회에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매력 있는 가격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더존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종목 말씀드릴 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더존비전이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쪽에 회계 업무에서부터 세무 회계에서부터 이게 그 아주 독점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뉴스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강원도 쪽하고 업무통합 시스템 행정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라는 행정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 쪽에 그 방대한 그 시스템을 만약에 더존비전이 관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블루오션이 아닐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에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주가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사주 500억 가입해가지고 170만 주를 11월 1일부터 한 3달 동안 이렇게 사주겠다고 그래요. 수급면에서 괜찮다. 최근에 이렇게 야무지게 오르고는 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제가 보기에는 더존비전은 여기서 한참 더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사놓으면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혹시 여윳돈이 있으면 부담 없는 돈이면 약간만 이쪽에다 한번 해보십시오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일야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보니까 상한가까지 가고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종가도 지금 22% 올라줬네요.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이니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주식 같고 약간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요게 그 내용을 보니까요. LG전자 그 스마트폰 부품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LG전자가 그쪽 사업을 이제 폐기하면서 이제 붕 뜬 그런 회사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그러니까 상폐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뚜렷한 어떤 사업 그 방향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M&A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부침이 굉장히 심해요. 오늘 또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22%로 끝났는데 또 이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은 금액 가지고 단타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면 이런 것도 잘하면 시세가 좀 크게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야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저것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시장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면은 가장 큰 흐름은 그거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완전히 이제 정상화됐다는 얘기죠. 외국 애들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피크아웃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자체로 보면은 그동안에 가장 소외가 컸던 종목들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이런 성장주들. 근데 이런 쪽이 오늘 돌아서는 강도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 좀 순환하면서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중에 이런 종목들이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는 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 강조해 드리던 SPG, 그 다음에 더전비주원, 덴티움, 또 삼강 MNT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좋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도 부담이 없는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